경매 물건이 진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15년 만에 최고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십시오. 신규 부동산 경매 물건 수 현황입니다. 2024년이에요. 11만 9,312건이나 됩니다. 2013년을 보십시오. 2013년을 보면 11만 9,166건이잖아요. 이것도 넘어섰습니다. 2009년에 12만 4,252건 이후로 최고입니다. 진짜로 많이 늘어나죠.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통제방역 했잖아요. 통제방역을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니 뭐 저녁 8시까지 장사해, 저녁 10시까지 장사해, 저녁 12시까지만 장사해, 이렇게 장사 제한, 영업 제한도 줬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4명 이상 만나면 안 돼, 10명 이상 만나면 안 돼, 이렇게까지 사적 모임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계속 충격파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 말입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여기는요 빚으로 버텼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그렇다고 손실보상금은 제대로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도 피해액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란 뜻이에요. 그러니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한다든가 단독주택을 담보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만 꼬마 빌딩을 담보해서 계속 빚내서 버텨왔어요. 그런데 결국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신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을 보십시오. 7만 7,459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2024년 11만 9,312건은 엄청난 건수잖아요. 2년 사이에 무려 말입니다. 54%나 늘어났습니다. 54%. 와 진짜 장난 아니게 늘어난 거예요. 7만 7,459건이 4만 1,853건이 늘어서 엄청나게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11만 9,313건이 됐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산층까지도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빚을 내서 그냥 버텨왔는데 경제까지도 계속 저성장의 어떤 늪이 길어지고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경매 물건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서울에 보십시오. 2024년을 보면 경매 물건이 장난 아니잖아요. 10월만 하더라도 380건이 2015년 4월 401건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매 물건이 많았어요. 과거로 가볼까요? 2020년을 가보면요. 한 달에 경매 물건이 많아야 70건입니다. 적으면 2020년 3월에 10건이 10건. 2021년 10월에도 31건이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12월 달 기준으로 279건이에요. 굉장히 많죠. 게다가 10월에도 380건이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신규 부동산 경매 건수가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규. 2024년에 11만 9,312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경매라는 게 신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매 실제 현장에까지 나오는 데는 적게는 6개월 많게는 한 7, 8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올해 2025년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은 더 많아질 겁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7, 8개월, 6개월에서 7, 8개월까지니까
3분기까지는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까지 보더라도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에 보면요. 진짜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12월에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518건입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2024년도 심각했지만 2025년에도 적어도 9월 달까지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만큼 경매 물건이 쏟아질 거예요. 문제는 올 상반기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겁니다. 이런 최악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상반기 아무래도 경제는 좀 좋아질 거예요.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작년보다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작년보다. 그러나 하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핵 정국을 제대로 돌파 못하잖아요.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쟁 자체가 경제전쟁 자체가 더 심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최악이 될 거예요. 예. 상반기에조차 경제가 도약을 못하잖아.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아마도 정부도 올해 예산 중에 적어도 70% 이상을 상반기에 쏟아 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를 개선해야 되고 심리를 개선하면 소비를 하거든요.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죠. 더 큰 문제는요. 경매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낙찰가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 아파트 경매가를 보면 낙찰가율이 84.5%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면요 8억 4,500의 경매에 낙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빚이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건질 수 있는 돈도 적다는 거잖아요. 건질 수 있는 돈이 적으면 여러분 빚은 더 많이 질 수밖에 없고 결국 말입니다. 빚을 해결 못하면 뭐 신용불량자 되는 거죠.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올해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매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분기, 2분기 적어도 3분기까지는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최악의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장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 시장을 보면 이런 최악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사실 신규 경매 건수가 계속 많이 쌓인다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니까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은 점점 꼬여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은 그런 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기대해 봅니다도 압니다. 빌어봅니다예요. 기대해 봤으면 좋겠는데 기대해 보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 말입니다. 빌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